이번 시간에는 이산확률 분포의 한 종류인 이항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항분포를 공부하기 전에 제 예상이 맞다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뒤죽박죽일 겁니다. 이 통계 단원에 들어와서 갑자기 여러 가지 개념을 한꺼번에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 각각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도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지,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단원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바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입니다. 그렇죠. 이 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확률 변수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배웠고요. 그래서 확률 분포도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인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인 연속 확률 분포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이 이산 확률 분포의 평균 혹은 기대값, 그 다음 분산, 그 다음 표준 편차 및 이것들의 성질에 대한 공부를 마쳤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이산확률 분포의 한 종류인 이항분포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물론 이산확률 분포의 종류는 이항분포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셔서 통계학을 수강하시게 되면 그 분포들을 여러 가지를 다 배우게 될 텐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너무나 고맙게도 그 중에 딱 하나 이항분포에 대해서만 배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번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이 연속 확률 분포의 한 종류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연속 확률 분포도요, 정규 분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연속 확률 분포들이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너무나도 땡큐하게 딱 하나 정규 분포에 대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딱 이항 분포 하나와 딱 정규 분포 하나만 배우는구나. 요것만 알고 있어도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걸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게 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놈 이항 분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 그림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 이항분포가 뭔지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보면요.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Q일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이항분포에서요. 이항이라는 게 이항 정리의 이항이랑 똑같습니다. 이 이자가 한자로 쓰면 두 이자예요. 그럼 왜 두 이자를 썼느냐? 한 번의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는 사건 A라는 놈에게만 관심을 줄 겁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로만 나누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A가 일어났느냐? 혹은 A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로만 그 시행의 결과를 나누어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이자를 쓰게 돼요. 그럼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일어날 확률이 P이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Q라면 P와 Q를 더했을 때 1이 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때 일단 이 P 플러스 Q가 1이 된다라는 걸 또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라는 거에 관심을 가질 텐데 그 시행을 n번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n번 반복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여기 보시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시행이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거는 사건 A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두 가지에만 관심을 갖고 그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각 시행이 서로 독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시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두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로 두겠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요런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이항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첫 번째는 시행의 결과 있죠. 이 시행의 결과를 두 가지로만 볼 것인가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시행을 n번 반복하는데 이 n번의 시행이 모두 서로 독립인 독립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 n번의 독립시행 중 관심사건, 사건 A가 일어난 횟수 있죠? 일어났다라는 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바로 확률 변수 X라고 뒀는가 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중요합니다. 시행의 결과를 두 가지로만 바라볼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시행을 n번 반복하는데 각각의 시행이 서로 독립인 독립시행이 될 것인가, 그 다음 그 중에서 n번의 독립시행 중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보고 있는가,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 분포는 이항 분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이항 분포에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 얼마가 되냐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예요. 자, 그렇다면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사건 A가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X는 0부터 값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몇 번까지 가냐 하면은 n번의 독립시행 중 총 n번까지 사건 A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최대, 그죠? 그래서 n까지의 값을 갖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0, 1, 2 해서 n까지의 값을 갖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0, 1, 2라는 놈이 뚝뚝 떨어져 있는 값이죠. 즉 확률 변수 X의 값을 하나씩 나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놈은 이산 확률 변수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죠. 됐지? 자, 그렇다면 이 확률 분포표를 완성을 해야 확률 분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놈이 바로 확률 변수 X가 스몰 x의 값을 갖게 될 확률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n회의 시행이 뭐라고요? 서로 독립시행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확률 단원에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배웠어요. 즉 n번의 독립시행 중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 A가 만약에 R번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배웠죠? N 컨비네이션 R, 즉 N번 중에 R번이 발생을 하는데 확률 P로 R번이 발생하고 이게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Q니까 Q로 N-R번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요놈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N번 중에 R번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결국 이놈이 X는 equal R이 될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스몰 x의 값을 가질 확률이 각각을 다 구해보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 이렇게 구합니다. N 컨비네이션 0에 요거는 P의 0승이니까 그냥 1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Q의 N-R승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X가 0이니까 Q의 N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1일 때에는 N 컨비네이션 1에 P의 1승과 Q의 N-1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땡땡땡 가다 보면 결국은 N 컨비네이션 X에 P의 X승, Q의 N-X승이 바로 확률 변수 X가 스몰 x의 값을 가질 확률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이겁니다. 그러면 확률 분포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이 확률 값들의 합이 1이 되는지도 우리가 배운 이항 정리를 이용하면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항 정리가 뭐였죠? 이항 정리는 n 컨비네이션 x에 p의 x승과 q의 n-x승을 x는 0부터 n까지 싹 다 더하면 이놈이 뭐와 똑같다고 그랬어? 바로 p 플러스 q의 n승과 똑같다라는 게 이항 정리였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지금 p 플러스 q가 얼마야? 1이기 때문에 요놈은 1의 n승이 됩니다. 따라서 n값에 관계없이 1의 n승은 그냥 1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확률 값들을 싹 다 넣으면 그 합이 1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는요, 이 확률 질량함수 p, x는 equal r이 될 확률은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p의 r승 곱하기 q의 n-r승 요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p 플러스 q는 1이고요. 그 다음에 r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부터? 0부터 n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대충 이해가 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놈을 표기할 때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b의 n과 p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b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이 이항 분포가 영어로 바이노미얼 분포예요. 바이노미얼 분포, 이렇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이가 또 무슨 뜻이야? 이게 바로 두 개란 뜻입니다. 그죠? 바이 먼슬리 그럼 뭐 두 달에 한 번 뭐 이런 거 우리 배웠잖아? 그래서 바이가 두 개란 뜻이기 때문에 이 바이노미얼의 b를 따와서 이항 분포를 표현하는구나,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항 분포의 확률 분포를 구하고 싶으면요, 총 몇 번의 독립 시행을 했는지 n 값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한 번의 시행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p가 얼마인지만 알면, 자, 여기서 n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p만 알고 있으면 q는 1-p로 주어지는 놈이니까 요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항 분포를 나타낼 때는 독립 시행의 시행 횟수 n과 한 번의 시행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p로서 이항 분포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이항 분포가 뭔지는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 간단한 예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지는 시행입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서로 독립인 시행이 되는데 그놈을 3번 던졌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3회의 독립 시행, 요놈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하의 눈이 나온다, 이겁니다. 즉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은 이 A라는 사건이 결국 뭐예요?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래서 이 사건 A가 일어날 거냐 말 거냐, 그죠? 일어나느냐 아니냐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뒀다라는 거죠. 이거 딱 보면 이항 분포의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이항 분포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요. 자, 이항 분포는 바이노미얼이니까 b를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의 독립 시행 그랬으니까 n이 되는 거고요. 한 번의 시행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은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1과 2로 구성된 이런 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얘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뭐예요? 여기 n이 아니라 3이죠, 3. 그 다음 p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6개 분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그냥 뭐 되는 거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요러한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따라서 요것만 있으면 확률 분포표를 구해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구해보면 이 x라는 놈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3번의 독립 시행 중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니까
0번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최대 3번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때 확률을 구해주시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 P에 X가 equal R이 될 확률은 N 컨비네이션 R에 P의 R승과 Q의 N-R승이니까 자, 3번 중에 빵번에 3분의 1의 빵승과 3분의 2의 3승이 되는 거고요. 요놈은 3 컨비네이션 1에 3분의 1의 1승과 3분의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요놈은 3 컨비네이션 2에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1승이 되고 마지막은 3 컨비네이션 3에 3분의 1의 3승과 3분의 2의 빵승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구하시오 그랬으면 이렇게 확률 분포표 하나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요것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해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요거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도. 따라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요놈과 요놈 두 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X가 2가 될 확률에다가 X가 3이 될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 확률은 요놈과 요놈을 더하는 건데 요놈은 계산해 볼까요? 3 컨비네이션 2는 3이고요. 얘는 9분의 1이고요. 얘는 3분의 2입니다. 여기에다가 3 컨비네이션 3은 1이죠. 그 다음 얘는 27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그냥 1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 그냥 약분하지 말고 27로 통분을 해주시면 얘는 27분의 6이 되는 거고요. 얘는 27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둘을 더하면 27분의 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항 분포도 이산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산 확률 분포 그 확률 구할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 범위 내에 속하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에 해당하는 확률들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항 분포는요, n회의 독립 시행 중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 A가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하는 분포가 바로 이항 분포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